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 지영이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집에 빈대처럼 붙어 계실 거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빈대처럼이라니. 지영아. 사실이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뭐 하세요? 애 봐주고 밥 해주는 것 말고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살아요? 어머니도 뭔가 하시든지 아니면 독립하시든지 해야죠. 아들 현우는 옆에서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빈대처럼 붙어 산다.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석 달 후 그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게 될 거라는 걸.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빈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는지 말이에요. 조금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에 사는 62살 순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5살 손녀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지도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60이 넘어도 습관은 안 변하나 봐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아직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며느리 방에서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벌써 일어났나?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니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 애 봐주고 밥 해주는 것 말고는 뭐 하시는 것도 없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 월급에서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깝다니까. 맨날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요즘 애들 육아법이랑은 다 안 맞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냥 독립하고 싶은데 남편이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지. 피곤해 죽겠어, 진짜.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현우가 지영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28살 때였죠.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지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당찬 느낌이었어요. 현우가 말했죠. 엄마, 지영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녀. 진짜 능력 있어.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요. 어머니, 저 요리는 잘 못하는데 괜찮으시죠? 저희 결혼하면 식사 같은 건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으려고요. 그때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해줄게. 걱정 마. 지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신다고 현 오빠가 맨날 자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그 말이 얼마나 오래갈 약속이 될지. 결혼 후 두 사람은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집이 너무 컸거든요. 지영이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반찬들. 어머니 맛있어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며느리가 밥을 먹으며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1년 후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지영이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복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계속해야 해요. 커리어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볼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렇게 시작된 육아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7시에 지영이가 출근하면 서연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낮에는 서연이와 놀아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현우는 보통 밤 9시에 들어왔고 지영이는 10시쯤 퇴근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한 저녁을 차려놨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지영이는 피곤한 얼굴로 씻으러 가곤 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엄마이자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이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이유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 유기농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어머니, 애기 옷 이렇게 빨면 안 되잖아요. 물 세제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왜 자꾸 서연이 안아주세요? 요즘은 바닥에서 놀게 해야 발달에 좋다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워킹맘이라 예민한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이가 3살이 되던 해, 지영이가 승진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팀장 됐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서연이 봐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축하해. 지영아, 정말 잘했어. 지영이는 그날 저녁 비싼 꽃다발을 사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감사였는지 아니면 그냥 편리함이었는지는 몰랐죠.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난 그 아침,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무했어요. 집에 붙어서 용돈이나 받아먹는 사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2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아직 또렷한 눈빛.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나? 그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30살. 제가 가장 빛났던 시절이요. 저는 침대 밑 깊숙이 밀어 넣어뒀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상장들과 자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자수 기능장, 문화재청 인정 전통 자수 기능 보유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수자, 그리고 신문 스크랩들, 천재 자수장인 최순자, 29의 최연소 기능장 취득, 청와대 국빈 선물 제작, 최순자 장인의 손끝에서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제가 금실로 용을 수놓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한때 이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전통 자수, 그것도 궁중 자수의 비법을 익힌 마지막 세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젊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모든 걸 내려놨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반대했어요. 여자가 밖에서 그렇게 유명해지면 피곤해. 집에서 애들이나 잘 키워. 저는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바늘을 놓았고, 실을 놓았고, 명성도 놓았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집에 붙어 있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저는 상장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먹어야 하는데. 저는 대답했어요. 조금 이따 나갈게.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갔어요.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화를 낼까? 며느리를 추궁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살까?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한 깨달음이었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날 점심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12시가 넘었는데도 제가 나타나지 않자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안 하세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대답했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알아서 먹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 괜찮아. 지영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서 복도 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 그리고 한숨 쉬는 소리, 뭐 먹지? 컵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오후 5시쯤 서연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서연이를 데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가지 않았습니다. 5시 10분쯤 지영이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네, 서연이 엄마인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바로 갈게요. 며느리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지영이가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분쯤 지나 며느리가 서연이 손을 잡고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 다 갔는데 나만 남았어.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깜빡했어.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저녁 6시.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가 다 되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이 조용했어요. 7시쯤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저녁은? 지영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오늘 몸이 안 좋으시대. 우리 배달시켜 먹자. 엄마 많이 아프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피곤하시대. 배달 음식 시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뭐 잡수실 거라도 갖다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쉴게. 그래도 뭐라도 좀. 현우야. 엄마 괜찮다. 너희들끼리 먹어. 걱정 마. 현우가 망설이다가 돌아갔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부터야. 다음 날도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아침 6시.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7시쯤 서연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지영이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엄마가 지금 준비 중이야. 냉장고 여닫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엄마, 이거 차가워. 그럼 좀 기다려. 지금 데우는 중이라니까.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 현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그냥 좀 쉬고 싶구나. 너희끼리 알아서 잘하고 있지?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이렇게 안 나오시니까 이상해요. 현우야,
엄마도 가끔은 쉬고 싶단다. 이해해줘. 현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쉬세요. 출근 준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와 지영이가 급하게 나가는 소리. 서연이가 투덜거리는 소리. 할머니는 왜 안 나와? 할머니 아프셔. 서연이 착하게 있어야 돼. 시할머니가 좋은데.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더 누워있다가 10시쯤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부스스한 머리,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사흘째니까 곧 뭔가 터지겠지. 저는 씻고 간단히 먹을 것을 챙겼어요. 부엌에 가니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저는 제 밥그릇만 챙겨서 먹고 설거지도 제 것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현우와 지영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둘 다 기진맥진한 얼굴이었어요.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하겠어. 회사 일도 바쁜데 서연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밥 챙기고 설거지까지 미치겠어. 지영이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도와주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지.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해보자. 몸 좀 괜찮아지셨는지. 둘이 제 방 앞으로 왔어요. 똑똑. 엄마, 저희예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현우와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대답했어요. 응, 좀 나아졌어. 왜? 그게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시면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저희 둘이서는 힘들어서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미안한데, 엄마는 이제 쉬고 싶구나. 예?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도 나이가 있잖니.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봐.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살고 싶어. 그럼 서연이는요? 밥은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서연이 엄마 아빠잖니. 지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회사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응, 알아.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애 맡기거나 배달시키거나. 그럼 지금까지는 뭐예요? 어머니가 자원해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자원해서 했지. 그런데 이제는 안 하고 싶어졌어.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내 인생에 있더라고.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문제는 없어.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지영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도 가서 쉬렴. 현우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일만 했습니다. 제 방 청소, 제 빨래, 제 식사. 나머지는 전부 놔뒀어요. 거실은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이고 빨랫감은 세탁기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현우와 지영이는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서 늦게 픽업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없다니까요.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회사 동료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자료 정리.
내일까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밤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 그리고 현우한테 짜증 섞인 목소리. 여보, 나 오늘 밤 일해야 해. 서연이 재우는 거 좀 해줘. 나도 피곤한데. 나는 안 피곤한 줄 알아? 맨날 나만 고생이야.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열이 났습니다. 지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현우를 깨웠어요. 여보, 서연이 열 있어. 어떡해? 약 먹여. 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항상 챙기셨는데. 둘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해열제 어디 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화장실 서랍. 고마워요, 엄마. 현우가 급하게 갔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가 저를 찾는 목소리를 들으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이건 필요한 과정이야. 2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퇴근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부장님, 네.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이가 거실에서 현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있잖아. 문화재청이랑 같이 하는 거. 응, 알아. 내가 팀장으로 맡은 거. 그게 문제가 생겼어. 지영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우리가 전통공예품 복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특정 자수 기법이 필요한 거야. 그게 궁중자수라는 건데. 궁중자수? 응. 옛날 왕실에서 쓰던 자수 기법이래. 금실이랑 은실로 수놓는 건데 지금은 거의 실전됐대.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서 몇 명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그거 없으면 진행이 안 돼.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복원 수준을 맞추려면 반드시 그 기법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그 기술자를 못 구하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어. 그럼 난 책임자로서 징계받을 거고 팀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할 거야. 현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심각해? 응. 이건 우리 회사 최대 프로젝트야. 실패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저는 침대에 앉아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궁중자수.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더 일찍 출근했어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이제는 가끔 나오곤 했거든요. 엄마, 지영이 요즘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회사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린대요. 어떤 기술자를 못 찾아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 그건 지영이가 해결할 문제겠지. 엄마는 관심 없으세요? 관심은 있지.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현우가 한숨을 쉬며 출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며느리가 제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끝까지 모를까? 그날 오후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옛날에 자수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니? 아, 그냥 지영이가 궁중자수 전문가를 찾는다길래 혹시 엄마가 아실까 해서요.
엄마 세대에는 그런 거 배우신 분들 많았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이따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직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지영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어요. 서연이는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고 현우는 그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이가 거실에서 현우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회사에서는 날 쥐어짜고, 집에서는 애 돌보고 밥하고 어머니는 안 도와주시고 난 미치겠어. 현우가 지영이를 안아줬어요. 힘내. 곧 해결될 거야. 무슨 수로? 그 기술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지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그 광경을 봤어요. 며느리가 무너지는 모습, 아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손녀가 불안해하는 모습.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서 그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상장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이구나.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옛 동료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순자야. 순자, 최순자.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응, 오래됐지. 언니,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요즘 문화재청에서 궁중자수 복원 프로젝트 하고 있다. 맞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우연히 들었어. 그 프로젝트 담당 회사가 어디야? 잠깐만 어디 보자. JY 마케팅이라고? 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JY 마케팅, 지영이 회사였습니다. 아냐, 그냥 궁금해서.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62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30살 때처럼 또렷했어요. 이제 끝을 낼 시간이야. 그날 저녁,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현우와 지영이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아, 제가 부르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내가 찾는다는 궁중 자수 기술자 말이야. 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현우한테 들었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알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정말 큰 문제예요. 전국을 다 뒤져도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못 찾겠어요. 있다고 해도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일을 안 하시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그 사람, 내가 알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어머니가요? 응, 알지.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정말요? 누구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예, 어머니가요? 현우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제 방으로 가서 그 낡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펼쳐놨어요. 상장들, 자격증들, 신문 스크랩들. 지영이가 그걸 보며 입을 벌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응, 전부 진짜야. 나는 29에 대한민국 최연소 궁중 자수 기능장이 됐어. 문화재청 인정 기능 보유자였고 며느리가 상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어요? 그랬지. 30년 전에는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했거든. 여자가 밖에서 유명해지는 거. 그래서 결혼하고 다 접었어. 또 낳고 키우고 그러다 보니 30년이 흘렀네. 지영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럼 어머니가 제 프로젝트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왜요? 어머니가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서요? 지영아. 넌 내게 뭐라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달 전에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한 말 기억나?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에 붙어서 용돈이나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생각했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시어머니였어. 내 꿈은 다 접었지.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 그런데 지영아, 너는 내가 해준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니, 쓸모없다고까지 생각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어땠는지, 너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난 존중받고 싶었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 그게 전부야.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그래도 너희가 깨달았으니까. 지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정말 제 커리어는 끝이에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지영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첫째, 앞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둘째, 내가 도와줄 때는 고맙다고 말해. 셋째,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이틀 후, 저는 30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2살이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지영이가 회사 차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랜만이시잖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손끝은 기억하고 있어. 회사에 도착했어요. JY 마케팅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임원들과 프로젝트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궁중자수 기능장이신 최순자 선생님이세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영 팀장, 이분이 정말 그 유명한 최순자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에 선생님이 아직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시다니.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나이는 들었지만 손끝만큼은 살아있습니다. 작업물 보여드릴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30년 만에 바늘을 잡았습니다. 금실을 꿰매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첫 땀을 뜨고 나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용의 비늘을 수놓았어요. 봉황의 깃털을 만들어 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제 작업을 지켜봤어요. 와, 진짜 예술이다. 손끝이 정말 빠르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작품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최순자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문화재청 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총괄 이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회사 고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식 계약과 함께 적절한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만 돕고 싶습니다. 집에서 손녀를 돌봐야 하거든요. 손녀를요? 네, 제게는 그게 더 소중합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작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사에서는 제게 상당한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지영이는 승진했고 회사에서 표창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어머니, 서연이 제가 어린이집 데려올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외식하실래요? 제가 예약할게요. 현우도 변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영이가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맛은 솔직히 제 것만 못했지만 정성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정성이 느껴져.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너무 좋아. 그래? 할머니도 서연이 너무 좋아.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식사가 끝나고 지영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응?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모든 걸요. 저를 깨우쳐 주신 것도, 프로젝트를 도와주신 것도, 그리고 그동안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이제 알겠지?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나도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도 나를 필요로 하고, 네, 어머니. 앞으로는 그 필요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럴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규칙을 만들자. 현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규칙이요? 첫째, 집안일은 모두가 분담한다. 둘째, 서로 도울 때는 고맙다고 말한다. 셋째, 금전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한다.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금전적인 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주는 용돈을 받았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줄 때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예를 들면요? 서연이 봐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시세대로 계산해서 받을 거야. 현우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아니야, 현우야. 이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너희도 내 일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나도 당당할 수 있어.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벌어오신 돈은 어머니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규칙으로 살아보자. 그날부터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만 서연이를 봐줬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다시 바늘을 잡았어요. 작은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와 현우는 교대로 집안일을 했어요. 서로 고맙다고 말하면서요. 서연이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랑 놀 거야. 할머니는 할머니 일하세요. 이 꼬마도 이제 알았나 봐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삶이 있다는 걸.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3이에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제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어요. 집 근처에 작은 공간을 얻어서
일주일에 3번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궁중자수 클래스도 열었어요.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는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해달라고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영이는 이제 상무가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 성공 이후로 승승장구했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건 지금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제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어머니, 오늘 작업실 가세요. 서연이는 제가 볼게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상 받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현우도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줘요. 엄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영화 보러 갈까요? 어제는 서연이가 제 작업실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 나도 이거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6살 손녀가 서툰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 왜? 할머니는 뭐든지 다 할 줄 아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알려줄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거. 자부심이 뭐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소중해요? 응. 이제는 그렇게 느껴. 오늘은 제 65번째 생일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영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길. 저녁 식사 후 지영이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2년 전 그날을 기억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어머니의 가치를 몰랐는지, 그때 어머니가 모든 걸 멈추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삶이 얼마나 어머니 덕분이었는지를. 어머니는 저를 벌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존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걸. 어머니는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가 됐어요. 서연이를 키우면서 느낍니다. 육아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앞으로도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며느리 지영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영아, 현우와 서연이도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교육이었고 깨우침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강한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 이제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아내로서가 아니라 최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저는 손녀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65살 순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해주세요. 복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존중과 사랑이 필요할 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